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시티와 아스날이 이번 시즌 가장 레전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 안에선 사건 사고도 많고 전반전과 후반전은 아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양 팀이 들고 나온 의도는 뭐였는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4-1-4-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양쪽 윙어는 도쿠와 사비뉴, 그리고 맨시티는 원래 로드리 옆에 센터백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아칸지가 올라가면서 보조를 해주는데, 오늘 전반전에는 아칸지가 올라온다기보다는 그바레디올이 살짝 반칸 정도 좁혀주면서 맨시티의 빌드업을 도왔습니다. 혹은 베실바가 3선까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죠. 반면에 외대고르가 없는 아스날은 4-2-3-1 형태로 나왔는데요. 하베르츠와 트로사르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많이 뛰어서 자리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징적인 거로는 베나이트를 벤치에 앉히고 오른쪽 풀백엔 팀버, 왼쪽 풀백엔 칼라피오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반 초반엔 양 팀 다 강한 압박을 선보였습니다. 상대가 후방에서 공을 돌리려고 하면 강하게 눌러서 상대의 롱킥을 유도했죠. 아스날도 마찬가지로 롱킥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렇게 롱킥에서 떨어진 세컨볼에 대한 피지컬 싸움이 펼쳐집니다. 이런 세컨볼 싸움에서 피지컬 싸움이 펼쳐지기 때문에 양 팀 다 중원에서는 체력 소모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 6분까지 양 팀 도합 10번 이상의 턴오버가 발생하면서 확실히 이번 시즌 최고의 우승 후보 간의 대결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맨시티가 아스날의 압박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워커가 사이드 쪽에 있는 사비뉴에게 공을 줄 때 칼라피오리가 이 공을 적극적인 수비로 끊으려고 나오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한 템포 정도 빨랐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사비뉴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홀란드의 움직임이 그냥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비뉴가 공을 잡고 전진하자마자 홀란드가 센터백 사이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스루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다음 동작의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여기서 홀란드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그와 동시에 혹시 공을 받으면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열기 위해서 몸을 돌려놓습니다. 이런 홀란드의 공을 받기 전에 완벽한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이 자신에게 오는 순간 팝포스트로 때릴 수 있는 몸의 각도가 열려 있었죠. 이게 아까 미리 돌려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라야는 팝포스트의 각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선택지가 두 개가 된 순간 공격수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홀란드의 슈팅 동작 역시 정신 나갔습니다. 큰 스윙을 하지 않고 발만 툭 밀면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홀란드가 슈팅을 하려고 스윙을 크게 가져간다면 타이밍이 늦어질 수도 있고, 라야가 홀란드의 자세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 이 스텝의 보폭이 짧으니 공을 앞으로 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하게 됩니다. 라야 입장에서는 뭔가 드립을 칠 것 같은데 바로 슈팅이 나오네?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홀란드 여기서 1-0을 만듭니다. 홀란드의 첫 골 이후에 경기는 진정되고 맨시티가 공을 잡고 주도하는 흐름이 됩니다. 그때 아스날은 4-4-2 형태 로 지역 수비를 통해서 맨시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비 형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로드리는 코너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로드리 대신에 코바치치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 로드리가 코바치치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되게 어수선했는데, 이 상황에서 정지된 공을 토마스 파티가 빠르게 마르티넬리 쪽으로 연결했고요. 맨시티가 빠르게 복귀하지 못해서 수비 형태가 아스날의 공격진을 따라가는 형태로 수비 복귀가 됐고, 이때 마르티넬리가 자신에게 두 명을 끌어당겨 놓고 칼라피오리에게 패스. 칼라피오리가 이 공을 바로 갖다 대면서 미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첫 골에서 칼라피오리의 수비 실수가 있었는데 자신의 수비 실수를 득점으로 만회했죠. 맨시티의 전반전 빌드업 체제는 크게 세 부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최후방입니다. 최후방에는 후뱅 디아스가 가장 뒤로 쳐져서 어떻게 보면 3-1 형태,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바치치가 빌드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두 번째 부위입니다. 사이드 쪽 윙어죠. 사이드 쪽 윙어는 가운데 빌드업에 가담하지 않고 측면에 무작정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위, 전방입니다. 여기는 홀란드를 비롯해서 미드필더들이 수비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죠. 이 사이드 쪽 윙어를 벌려놓은 게 결국 반대 전환을 받기 위해서인데, 아무래도 로드리 대신 코바치치가 들어오다 보니 그런 기계적인 반대 전환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드리가 있었다면 아스날의 4-4-2 수비 구조를 얼마든지 흔들어 볼 수 있었는데, 맨시티 입장에서
경기에서는 로드리가 부상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쉬웠죠. 이렇게 1대1로 경기가 흘러가는 와중에 경기 자체는 맨시티가 주도했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이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한 듯 세트피스에서 또 준비해온 게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골대 먼 쪽에 키 큰 선수들을 몰아놓고 한 번에 키 큰 선수들이 가운데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마갈량이스 혼자서 남겨놓죠. 지금은 도쿠와 1대1 매칭이 되게 되었는데요. 코너킥이 올라오는 순간 아스날 선수들이 단체로 큰 벽이 돼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스크린이 되고 비어있는 하나의 공간이 생기고 거기로 코너킥이 들어와서 그 공간으로 마갈량이스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더. 물론 이 공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스날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줬죠. 또 여기서 놀라웠던 건 하베르츠도 이 벽을 만들 때 벽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자 기다렸다가 마갈량이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 줍니다. 즉 아스날은 하베르츠나 마갈량이스 둘 중에 한 명만 머리에 맞춰라 이런 느낌으로 코너킥을 올린 거죠. 그리고 8분 후에 아까 매우 유사한 코너킥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파포스트 쪽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 번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마갈량이스는 혼자 빠져있죠. 이번엔 마갈량이스의 마크맨이 카일 워커였는데 코너킥이 올라오는 순간 아스날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들고 마갈량이스가 그 벽 뒤쪽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워커가 한 번 반응이 늦었는데 그 이유는 마갈량이스가 워커를 뿌리칠 때 엄청난 바디 페인팅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헤더. 마갈량이스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이 득점할 때 장면 보시면은 코너킥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인 에데르송이 선수들에 막혀서 공을 건드리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전술을 막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갈량이스를 대인마크하는 카일 워커 같은 선수가 마갈량이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마갈량이스한테 도착하는 코너킥의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지 않았던 장면이었고 아까 도쿠가 왼마킹하다 놓쳐서 헤더를 허용했던 교훈을 잊어버렸던 맨시티였습니다. 전반전에만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대로 전반이 종료되나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나나 하는 찰나에 트로사르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스날은 후반전엔 10명으로 싸우게 되죠. 전반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양팀의 3득점 그리고 로드리의 부상, 펩이 분노해서 의자를 차는 것과 트로사르의 퇴장까지 역대급으로 스토리가 많았던 전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축구 1, 축구 2, 축구 3도 아닌 축구 4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선수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 맨시티 상대로 1점 차이로 앞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비할 명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르테타는 사카를 빼고 베나이트를 넣는 초강수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스날은 필드 플레이어 9명 전부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수비 간격이 얼마나 좁았냐면 제가 지금 표시하는 잔디 한 칸 안에 아스날의 모든 선수가 들어갈 만큼 아주 견고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밀집 수비를 1년 내내 하는 게 맨시티인데 리그 최고의 수비진을 가진 아스날은 또 다른 수준의 상대였죠. 하지만 아스날의 수비는 단순했지만 어려웠습니다. 후반 내내 수비만은 9명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더 힘들었던 건 앞쪽의 4명의 수비입니다. 마르티넬리, 라이스, 파티, 하베르츠는 상대의 중거리 슈팅각도 막아야 하고요. 상대가 좌우로 공을 돌리면 가장 앞쪽에서 빈 곳을 채워주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앞쪽 4명이 거의 지옥 훈련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우측에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마르티넬리가 경기 내내 셔틀런을 수십 번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겠죠. 하지만 마르티넬리는 잘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맨시티는 후반 내내 아스날을 가둬놓고 거의 슈팅 컨테스트를 벌였습니다. 물론 많은 슈팅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비에게 막히거나 하늘로 떠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정확했던 슈팅이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바르디올의 한 방, 그리고 또다시 한 방을 라야가 미친 세이브를 해냅니다. 오늘 사실 아스날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를 뽑자면 골을 넣었던 칼라피오리도 마갈량이스도 아닌 바로 라야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세이브를 계속해서 반복해냈던 라야입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마르티넬리를 대신해서 공격수 치고 수비력이 좋은 제주스를 투입하면서 아스날은 2대1로 스코어를 계속 잘 유지했죠. 특히 제주스가 수비적으로 엄청난 기여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맨시티의 패배가 확정되려는 찰나 맨시티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맨시티의 거의 마지막 코너킥에서 그릴리시가 빠르게 균도안에게 공을 주고 균도안이 다시 그릴리시에게, 그리고 그릴리시가 공을 가지고 박스 안쪽으로 계속 접근하니까 순간적으로 아스날 수비 3명이 그릴리시에게 몰려버립니다. 후반 내내 수비만 했던 아스날 선수들은
리버풀은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코바치치에게 엄청난 프리 찬스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릴리시가 코바치치에게 패스, 그리고 코바치치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하는데요. 이 슈팅을 키비오르가 잘 걷어낸 것 같았는데 마침 또 스톤스 앞에 떨어지면서 스톤스가 이 공을 마무리하고 경기는 2대2로 종료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아스날에게 운이 안 따랐고 맨시티에게는 정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펩과 아르테타가 각자의 플랜을 엄청 고민해서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드리 부상, 트로사르 퇴장이라는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후반은 완전 두 감독의 임기응변 싸움으로 들어갔고 결국에는 승리를 가리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우승으로 가는 아주 좋은 흐름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 놓치게 되었고 맨시티는 큰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양 팀의 우승 경쟁, 거기에 리버풀까지,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차지할 팀은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